안녕하세요. 오늘은 멸균 전문가 챔버에 대한 유튜브 강의 내용을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겠다라는 강의 소개하는 이러한 영상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챔버가 2020년 8월부터 멸균 전문가 챔버라는 이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멸균 이론에 대한 어떤 강의를 앞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멸균 전문가 챔버라는 뜻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챔버라는 이러한 저희 로고에 더 프로페셔널 오브 스테라이제이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스테라이제이션은 멸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얘기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멸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늘 챔버는 이 로고를 12년간 사용해왔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이름을 하자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사용해왔던 이름을 쓰자라고 해서 멸균 전문가 챔버. 약간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저희가 많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세계 최고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세계 최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입장으로 늘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조금은 겁 없이 이렇게 멸균 전문가 챔버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약간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죠, 그죠? 그러나 더 노력하고 좋은 강의를 한다는 뜻에서 멸균 전문가 챔버라는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멸균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홍보를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멸균 전문가 챔버인데요. 유튜브에서 그냥 멸균 전문가 챔버 치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멸균 챔버라는 단어를 쳐도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멸균의 기초부터 핵심까지 알기 쉽게 멸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챔버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 제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멸균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일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멸균 챔버, 전문가 챔버를 치시면 저희가 원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멸균 유튜버 강의에서 멸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1강을 찍었고, 2강은 병원 멸균기에 대한 이해,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멸균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멸균 인디게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찍을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균에 대한 강의 시간이 아닌 챔버가 멸균 이론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강의할 예정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흥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챔버가 이러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또 하셔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지 않겠냐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세척은 멸균과는 좀 다릅니다. 멸균은 균을 죽이는 거지만 세척은 균을 씻어내서 떨어뜨리는 것이 세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멸균의 역사 150년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멸균은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로 가는 데 대해서 교육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멸균 150년이 뭐냐면, 멸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정확하게 멸균을 시작한 건 저희가 멸균기로서 멸균한 건 한 1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150년 전에 그 시작과 현재까지의 멸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주제로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스팀 멸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팀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스팀과 건열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데, 건열과 스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스팀 멸균기를 이해하게 되고, 스팀 멸균기를 이해해야 멸균의 모니터링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기에는 대형 멸균기와 소형 스팀 멸균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팀 멸균기 하면 여러 가지 혼동할 수도 있는데, 대형 멸균기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소형 멸균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다음에 대형 멸균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소형 멸균기는 어떻게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검증할 거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균 이제 그 국제 규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IS 규정이 있겠죠. ISO라고 뭐냐면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 이게 무슨냐면 국제 스탠다드 규정위원회라는 뜻이죠. 기관이라는 뜻인데, ISO는 모든 것이 ISO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종이 A4라고 하는 것도 ISO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동차 타이어도 ISO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멸균도 ISO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ISO 규격이 있고, 이 규격에서는 무엇을 나타낼 것이고, 어떤 규격이 있으며 이 규격대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이드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멸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이드 테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멸균기라고 아는 사람들은 보이드기 무엇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보이드는 스팀 멸균기를 성능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유래됐고 어떻게 테스트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딕은 원래는 영국 학자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하고 딕이라는 이 학자 두 명이 또한 인류에게 멸균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을 1963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은 정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딕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이딕을 깊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보이딕이 어떻게 테스트하고 또 보이딕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보이딕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딕에도 또 장비를 성능 테스트하는 것 중에 리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크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리크 테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름을 통해서 리크가 왜 중요하고 또 리크의 범위는 어떤 정도의 범위고 어떻게 테스트하고 또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멸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깊게 더 들어가면 대형 스팀 멸균기만 딱 집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형 멸균기는 원래는 스팀 멸균기에 60리터 이상은 대형 멸균기를 하고 60리터 미만은 소형 멸균기인데, 60리터 대형에는 멸균기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N285 멸균기가 있고, 또 하나는 ST79라는 멸균기가 있는데, 이 멸균기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 각각 이 멸균기를 만드는 방법과 이 멸균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추세는 어떤 멸균을 선호하고 어떤 나라는 어떤 거를 할 것이며 또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멸균기를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멸균기를 이해했다면 소형 멸균기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형 멸균기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순하게 겉에 조그마다 그래서 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멸균 수준이고 전 세계가 가장 선호하는 멸균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형 스팀 멸균기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스팀 멸균기를 좀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이제 저온 멸균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저온 멸균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오가스,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플라즈마, 또 여러 가지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과초산 멸균기, 이런 것들이 저온 멸균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저온 멸균기에서 하나 딱 집어서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이오 멸균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오 멸균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멸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오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는 이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이오를 폭넓게 알아가고, 이오도 멸균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혼합가스 이오 멸균기가 있고, 하나는 100% 멸균기가 있는데, 왜 이것이 나눠질 수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한 멸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라는 멸균기가 또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르말데히드가 이오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 포르말데히드는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해서 멸균을 또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탄생됐으며 지금 어느 정도의 멸균력을 갖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플라즈마가 무엇이고 가산화수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건지, 이것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멸균기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제 세척 소독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세척 소독기의 영어의 뜻은 워셔 디스인펙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척기라고만 단순하게 부르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세척기는 잘못된 뜻이고 영어 원대로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세척 소독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척기는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도 합니다. 그래서 세척이 반이고 소독이 반인 거죠. 그래서 세척 소독기를 이해하는, 그리고 세척 소독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타입으로 멸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보다 세척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세척이 멸균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세척을 통해서 어떻게 기구를 보호하고 기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척기를 이해하려면 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척기만 단순하게 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비누에 대한 세제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세제를 쓰면 어떻게 더 세척이 잘 되고, 어떤 세제를 쓸 때는 어떻게 어떤 기구가 되고, 또 카트 세척기는 어떠한 세제를 쓰고 일반 세척기는 어떠한 세제를 쓰는, 세제를 통해서 세척 소독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기가 끝나면 멸균 인디게이터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멸균 인디게이터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점점 더 모니터링 기술이 좋아지게 될 것인데, 모니터링에 대한 이 인디게이터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면서 역사를 안다는 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멸균 인디게이터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멸균의 완성에 대해서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멸균의 완성은, 원래 멸균은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멸균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균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멸균기와 멸균 인디게이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압니다. 근데 요거까지 알게 되면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의 3단계의 마지막 틀은 멸균 추적 시스템입니다. 멸균이 좋은 멸균기를 쓰고 그다음에 멸균기를 모니터링 했지만 그것이 과연 추적을 할 수 없다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균의 완성은 어떻게 도달할 것에 대한 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멸균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쉬어가는 이런 타임으로 저는 멸균 원리와 실제라는 책을 소개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이 책은 현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뭐 두툼한 책이죠, 그죠? 거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좀 절판되어 있는 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멸균을 이해할 수 있는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이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멸균의 원리와 실제를 어떻게 바라봤었고, 이 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앞으로는 어떤 책들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의 원리와 실제를 통해서 본 한국 멸균의 과제는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멸균을 이제 멸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보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멸균의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멸균기는 세계적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의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멸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을 가지면 저희가 많은 한국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를 알면 미래에 나아간 방향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기는 100% 성공하나라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멸균기만 돌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멸균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멸균기를 성공하는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멸균기를 스타트하면 다 균이 죽는지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멸균으로서 균을 죽이는 방법과, 그러려면 스팀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멸균의 완성은 중에 하나가 3단계가 멸균 추적 시스템 CT1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가 추구하는 멸균을 추적하는데 어떻게 추적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멸균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멸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멸균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은 우리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개혁하는 데에 또 멸균 추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멸균 추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멸균 추적은 단순히 추적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멸균 추적을 이제 넘어서 이제 멸균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래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멸균을 추적한 다음에 통합한다는 뭐냐면 각종 모니터링과도 다 연계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를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멸균의 모니터링 하게 되면 많은 종이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종이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이런 자동으로 판독돼서 이런 기능들이 가는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미래에는 대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챔버는 이걸 위해서 지금 4년간 연구해 왔으며 지금도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연구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간다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게 될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멸균 통합 관리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앞으로 멸균 통합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감염 환자들을 추적해 나가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많이 없죠. 그죠? 그러나 누가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챔버는 하나하나 우리가 멸균 전문 기업이 되기로 이념을 세웠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멸균기를 좀 이해하는, 그래서 스팀 멸균기 사이클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이클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스팀 멸균기와 이오 멸균기, 포르말데히드인지 그다음에 기와 플라즈마, 가산화수 플라즈마 멸균기는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멸균이 돼가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멸균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기에서는 스팀의 퀄리티, 스팀의 질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스팀이 오늘 멸균기를 사는데 그 새 멸균기가 샀다 하더라도, 새 장비라 하더라도 멸균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스팀의 퀄리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스팀의 퀄리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희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멸균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이제 제대로 된 장비를 이해했다면 모니터링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 발짝 들어가서 멸균기의 스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포르말데히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 나갈 것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을 통해서 CI의 분류가 있는데 타입 1부터 타입 6까지의 국제 규격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ISO 11140-1은 무엇이고 여기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고 CI가 타입 1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고 타입 6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깊게 알아보는 걸 통해서 인디게이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1140-1은 케미컬 인디게이터이지만 이제 BI의 인디게이터에 대한 과학적 공정에 대해서 BI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균이 죽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BI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멸균기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멸균기를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멸균기를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멸균기를 고른다고 하는 건 병원에 맞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에 맞는 멸균기를 고르는 방법을 좀 갖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멸균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통화를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멸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멸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스팀 멸균기와 이온 멸균기와 포르말데히드 멸균기와 가산화수 프로지만 멸균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다 다릅니다. 스팀 멸균기의 멸균력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이온의 멸균기는 이 100을 기준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포르말데히드의 멸균기는 스팀보다 얼마나 더 강한 것인가. 약간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멸균력이 어떤 것에 대한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저희가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웠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멸균 관리 표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4차까지 개정되는데 이 한국 멸균 관리 표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멸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치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 건데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배치 모니터링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균을 상시로 모니터링 하려면 어떻게 접근했을 때 제대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멸균기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멸균기의 관리는 뭐냐면 멸균기를 포장해서 적재하고 어떻게 적재할 것이고 어떻게 멸균할 것이고 어떻게 적재할 때는 어떤 방향을 하고 또 멸균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멸균기 검증을 어떻게 하고 다시 어떻게 환순환하는 그래서 멸균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멸균기의 포장과 적재만 좀 따로 떼어서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적재를 해야 멸균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멸균력 테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도 괜찮을 겁니다. 멸균력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멸균력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멸균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테스트를 알아보는 시간도 유익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멸균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멸균기를 기계적으로 봤을 때 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챔버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의 이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밸브가 어떻게 작동하는 이런 구조적으로 멸균을 바라보는 시간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멸균기의 정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스팀 멸균기의 정기 점검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고 이온 멸균기의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멸균기를 정기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멸균에 대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멸균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그림자적인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것도 좀 허심탄회하게 빛과 그림자가 있는 이런 것들도 알아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와 BI의 비교, 그다음에 CI의 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BI의 정확성은 어떤 건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접근하고 꼭 CI가 어떠고 BI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BI를 검증하는데 BI 컨트롤 BI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CI는 타입 1의 성질은 어떻게 하시고 타입 5의 성공률은 어떻게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정확성 많은 사람들이 인디케이터를 쓰는데 다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의 반응 속도와 타입 5의 반응 속도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국제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해서 제대로 된 멸균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데요. 의료기관 평가에서 본 멸균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멸균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의료기관 평가는 엄청난 광대한 그러한 병원의 모든 평가지만 멸균에서는 챕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를 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고요. JCI와 멸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CI는 국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이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국제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결국에 국내 평가와 연결되는데 저희가 이걸 바라봤을 때
국제에서 평가하는 10년 정도 후에는 국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에 CSSD의 설계, 이게 무슨냐면 멸균하는 이런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멸균 중앙 공급실의 설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배관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양문은 어떠한 것을 놓을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멸균 이런 공급실을 어떻게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멸균 사례에 대한 실제적 연구 발표도 좀 해볼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멸균을 해보고 이럴 때는 성공하고 이럴 때는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를 사례를 놓고 하나씩 분석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멸균기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부터 포름까지의 각각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챔버가 걸어온 12년의 역사, 그리고 챔버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것에 대한 2018년도에는 챔버 같은 경우에는 창립됐을 때는 HP의 그 휴렉 패커드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을 때는 이렇게 창고에서 창업했죠. 그죠? 근데 챔버는 챔버를 창업했을 때는 집에 있는 방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사례의 역사를 좀 설명하면서 챔버가 하나하나 커갔던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멸균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시간은 뭐냐면요. 멸균의 모니터링과 멸균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진짜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10년 후는 많이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 인식에 대한 변화는 많이 그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챔버가 멸균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미래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치과에 대한 멸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병원 멸균만 쭉 얘기해 왔다면 치과에서 알아야 될 멸균의 이해와 신뢰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치과를 위해서 한번 멸균을 바라보는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의 한국 멸균 체계의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챔버가 추구하는 것들을 장황하게 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주 1개에서 2개의 강의를 계속 찍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가 끝날 때 되면 한 6개월, 1년 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멸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멸균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한 멸균이 무엇인지 챔버가 12년 동안 800회의 강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축적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노하우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일러주려고 하는데요. 많은 지금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론 교육이 끝나면 실제로 멸균 실습을 좀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멸균기를 보여주게 될 텐데 이론만 듣고 끝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한 50가지 넘는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50가지 강의를 그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멸균기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한 주제를 통해서 계속 일러주면 좀 더 이론과 실제가 영합되면은 좀 더 폭넓게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멸균의 실습에 대한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멸균 전문가 챔버에서 유튜브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강의할 것에 대해서 한 50여 개가 넘는 강의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멸균 챔버가 꿈꾸는 멸균 전문가 챔버가 꿈꾸는 이런 세상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멸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챔버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노하우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멸균 전문가 챔버에서 할 역할이라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멸균을 이해하고 멸균 업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챔버가 할 수 있는 소명을 조금이라도 다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데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한 30분 정도에 대한 장시간 설명 들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지루할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 챔버가 나아가는 강의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갖고 강의를 임해줄 거를 바라마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